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이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은 괜찮아, 혹은 조금 불편해도 나이 탓이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몸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겨도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평생 환자들을 만나며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건강을 잃는 건 큰 병이 찾아와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더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매일 드시는 그 사소한 한 조각 음식, 그 한 모금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떻게 바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식사 후 달콤한 과일 한 조각 먹을 때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정겨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 기분을 잘 알지요. 그런데 그 과일 한 조각이, 그 달콤함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까지 알고 드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십니다. 며칠 전에도 저를 찾아오신 76세 김재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셨고 고기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셨습니다. 매일같이 산책도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보이고 공복 혈당도 높아졌다는 소견을 들으시곤 제 앞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걷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식습관을 쭉 들어보니 저녁 식사 후 반드시 챙겨 드시는 과일이 있더군요.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같이 몸속에 쌓인 겁니다. 하루 고생했는데 과일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과 췌장은 젊을 때 같지 않아서 밤에 먹는 과일은 곧장 지방으로, 혈당으로,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과일이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고 놀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어떤 과일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오늘의 인생 수업과 함께 당신의 건강에 작은 깨달음을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김재순 어르신처럼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과일이 몸에 좋다고만 굳게 믿으십니다. 그러나 과일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수치는 공복 혈당과 간 수치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은 예전만큼 능숙하게 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췌장도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거나 적절히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일 밤 달콤한 과일까지 들어가면 우리 몸은 밤새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쌓아두느라 더욱 피로해집니다. 얼마 전 68세 이성호 어르신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밥을 저녁에 아주 적게 먹고 대신 사과 반 개에 포도를 몇 알 먹어요. 그러면 속도 편하고 달콤하니 하루 마무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늘 110 이상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저녁에 드신 과일의 당분이 간에서 밤새 서서히 분해되면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밥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72세 박명자 어르신은 한동안 무릎이 붓고
관절이 욱신거려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술을 드십니까? 하고 물으니 술은 평생 안 마셨어요. 대신 달콤한 과일은 매일 먹지요. 수박이요. 라고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수박 속 과당이 몸속 요산을 높이고 그 요산이 관절에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신 분인데 과일로 통풍 증상까지 겪게 된 셈이죠. 이처럼 우리는 흔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단순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 몸에 가장 큰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나이에 맞는 과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고 있는가? 조금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은근히 좀 먹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거나 어떤 분들은 설마 그게 그렇게까지 해롭겠어? 하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없이 많은 혈액 검사 결과와 초음파, CT 영상을 통해 그 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먹는 포도, 수박, 망고 같은 과일들입니다. 먼저 포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포도는 작은 열매라 부담 없이 톡톡 터뜨려 먹기 좋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식사 후 한 송이 꺼내 먹으면 입안이 달달하고 상쾌해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콜라 한 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분 대부분은 간에서만 대사되는 과당이라는 녀석인데요. 과당은 혈당처럼 당장 혈액 속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간으로 곧장 들어가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결국 지방간을 만들고 만성 피로를 불러옵니다. 며칠 전 70세 이은희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살도 별로 안 쪘고 먹는 것도 깨끗하게 먹어요. 그런데 왜 지방간이라고 하죠? 저는 매일 아침엔 고구마, 점심엔 잡곡밥, 저녁은 가볍게 먹고 포도 몇 알 먹는 게 다인데. 저는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 몇 알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면 간이 밤새 그 당을 처리하느라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여도 간은 이미 피곤에 절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지방간 수치가 떨어지고 피부도 훨씬 밝아진 걸 보시곤 포도를 줄이길 잘했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수박입니다. 수박은 대부분 물 아닌가요? 시원하고 갈증도 풀어주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 때문에 한두 조각에서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반 통, 한 통을 훌쩍 비우게 되죠.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라 소화가 빠르고 과당은 금세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서도 요산을 올려 관절 통증을 부르죠. 제가 만난 74세 박노식 어르신은 매년 여름마다 무릎이 붓고 발가락이 욱신거린다고 오셨습니다. 술은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관절이 아프죠? 그분은 술은 멀리 했지만 수박은 매일 저녁 반 통씩 드셨던 겁니다. 결국 과일 속 과당이 술 못지않게 요산을 올리고 통풍을 부추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색깔도 곱고 향도 좋아 먹기 전부터 침이 돌죠. 하지만 망고 한 개는 사과 3개 정도의 당분을 지니고 있고 특히 식사 후 망고를 드시면 혈당이 훅 치솟았다가 곧 인슐린이 급하게 작동하며 다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결국 당뇨병 문턱을 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과일의 달콤함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잠시 뒤엔 그러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오히려 몸에 도움되는 착한 과일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간과 혈당, 관절까지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조금 놓이실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포도, 수박, 망고 같은 과일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요? 우린 이제 달콤한 거 하나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고르고 먹자는 것뿐입니다. 라고 꼭 강조합니다. 사실 과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온 과일들이고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 훨씬 부담이 적고 오히려 혈당, 간, 관절,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먼저 키위입니다. 키위는 작지만 그 속에 숨겨진 힘이 대단합니다. 당도가 있어 보여도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속을 부드럽게 청소해 줍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제가 진료 중 만난 69세 유연희 어르신은 늘 변비와 속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아침에 껍질 벗긴 키위 1개를 꼭 챙겨 드시고 단 며칠 만에 화장실 가는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의 쌉쌀한 맛을 싫어하시지만 바로 그 맛을 만드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78세 임도순 어르신은 간 수치가 계속 높아 늘 피곤해 하셨는데 아침 식사 후 자몽 반개를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 드신 뒤 2달 만에 ALT, AST 같은 간 효소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단,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과일은 우리가 흔히 채소로 오해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사실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가득 들어 있어 혈관과 피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죠. 74세 김세원 어르신은 혈압이 늘 140을 웃돌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씩 꾸준히 드신 후 135에서 122까지 혈압이 내려갔고 다리 붓기도 훨씬 줄었다고 웃으셨습니다. 참고로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가볍게 데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되니 조리해서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기름진 과일이라 꺼리는 분들도 많지만 그 기름은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게다가 당질은 아주 낮아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72세 정지호 어르신은 콜레스테롤과 지방간 걱정으로 늘 불안해하셨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아보카도 반개를 구운 두부와 함께 드시며 3개월 뒤 LDL 콜레스테롤이 137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배도 덜 더부룩하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키위, 자몽, 토마토, 아보카도 4가지 과일만 잘 챙겨 드셔도 60세 이후 혈당 간관 절심장까지 훨씬 튼튼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그러면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하루를 어떻게 짜면 가장 부담 없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렇게 좋은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몸에 가장 부담이 없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밤새 비어있던 위장이 가장 예민한 상태죠. 이때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과일로 키위를 추천드립니다. 키위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장을 부드럽게 깨워 변비나 속 더부룩함을 덜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후 껍질 벗긴 그린 키위 1개를 귀리죽이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위장 부담도 적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간식 시간입니다. 아침을 먹고 2~3시간 지나면 간이 본격적으로 해독과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자몽 반 개 정도를 따뜻한 물에 헹궈 살짝 쓴맛을 줄여서 드시면 간 효소가 활성화되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의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보통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속 세포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바로 토마토가 그 주인공입니다. 방울토마토 5개 정도나 중간 크기 토마토 반 개를 반찬 옆에 곁들여 드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시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어 혈관과 피부,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고 이때는 밤새 우리 몸이 과도하게 혈당과 지방을 처리하지 않도록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좋습니다. 바로 아보카도가 딱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가득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간과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두부나 현미밥 위에 얹어 간장 살짝 찍어 드셔보세요. 기름진 느낌보다는 고소하고 부드러워 많은 어르신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주스에 대한 경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씹기 귀찮으니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을 주스로 먹으면 과일 속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 성분만 농축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포도주스, 망고주스 같은 달콤한 주스는 술 못지않게 간과 혈관을 괴롭히죠.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 씹는 과정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장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곧 이어서 이 과일들을 포함해 일주일치 건강 루틴을 장보기 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몇 가지 실제 변화를 사례로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그럼 박사님, 도대체 뭘 사야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일주일치 건강 과일 루틴을 위한 장보기 리스트를 드리려 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키위. 그린 키위든 골드 키위든 상관없습니다. 5개에서 6개 정도 준비하셔서 아침 식사 후 껍질을 벗기거나 살짝 으깨서 드세요. 변비가 심하신 분은 씨앗까지 통째로 드시면 장 운동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몽. 3개에서 4개 정도 사셔서 반으로 잘라 따뜻한 물에 헹궈 쓴맛을 조금 줄여서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처음에는 쌉싸름해서 낯설겠지만 며칠 지나면 그 맛이 오히려 개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상의하셔야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셋째, 토마토. 방울토마토 한 팩이나 중간 크기 토마토 3개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점심 반찬 옆에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도 좋습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혈압과 피부,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그야말로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넷째, 아보카도. 2개에서 3개 정도 사셔서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조금 말랑하면 바로 드시기 좋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 두부나 밥 위에 얹어 간장 살짝 찍어 드시면 밤새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아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네 가지만 일주일치로 준비하시면 귀리, 두부, 현미밥 정도만 추가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과 혈당, 관절까지 챙기는 완벽한 과일 루틴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박사님, 과연 이렇게 조금 바꾼다고 몸이 달라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21일, 3주만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십시오. 저를 찾아오신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실천한 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고, 낮에 덜 졸리고, 밤에 관절이 덜 쑤셔요. 같이 산책 나간 친구들보다 숨도 덜 차고, 집에 돌아와도 금방 피곤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얼굴색이 맑아졌다고 주위에서들 그래요. 이 작은 변화를 경험한 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동안 과일을 몸에 좋은 줄만 알고 무심코 먹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박사님, 다음엔 또 어떤 걸 알려주시렵니까? 바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나이 들어서까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곧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깔끔히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과일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도, 수박, 망고처럼 달콤하고 먹기 편하다고 방심하면 혈당을 올리고 간을 지치게 하고 관절까지 괴롭힌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키위, 자몽, 토마토, 아보카도는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맞는 착한 과일들이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 조금만 신경 쓰셔도 당뇨 걱정, 지방간 걱정, 관절통 걱정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분명히 3개월 뒤, 6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는 거울 속 당신 얼굴빛이 가벼워진 발걸음이 스스로 말해줄 겁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라디오로 오늘의 인생 수업을 통해 당신께 작은 깨달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물결 하나 일으켰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당신 건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건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건강 약속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